취임 한 달, 숨가쁘게 달려온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란 제목으로 생중계된 첫 기자회견. 이 대통령은 지난 한 달간 무너진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로 기자회견에 서두를 열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 5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는 등 민생 경제를 살릴 해법을 찾아나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 한국의 귀환을 전 세계에 선포한 일도 중요한 성과로 꼽았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국가 정상화에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도 갈 길은 험하고 가파르다며 앞으로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 안정을 들었습니다. 민생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겁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두툼한 사회 안전망으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생 경제의 파고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안전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부터 산업재해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과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신뢰의 정치로 응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기자회견 주요 발언 이어서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침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문제는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 현안인 검찰개혁 질문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주도로 추석 전에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조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매우 쉽지 않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 확언하기 어렵다며 쌍방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셔틀 외교 복원과 경제 안보 협력, 한미일 협력 등을 언급했습니다. 남북 관계는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북 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었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나씩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의 내수 진작 효과는 분명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예산의 지역 우선 배분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민 1인당 15에서 50만 원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골목 경제가 너무 안 좋다며 마치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가물어도 견디지만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며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아 추가 지급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감으로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얕은 부분, 대부분 얕은 지역이잖아요. 얕은 지역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질문에는 인구 소멸 지역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표를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며 거리 등 여러 지수를 합쳐 지역별로 가중치를 주고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SOC 예산 등을 배정할 때 곱하기해서 자동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관련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건 논쟁이라며 새로 만들지는 지속적 성장 발전 전략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추가 대책 시행과 방향에 대한 질문에 최근 실시된 주택담보대출 여신 제한 조치는 맛배기에 불과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 대책은 얼마든지 있다며 앞으로 투기적 수요 흐름을 바꾸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좀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해요.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년 반 이상 이어온 의정 갈등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정부가 바뀌며 불신이 완화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겁고 우선적인 일부터 해야 한다며 현재는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답했습니다. 주 4.5일제 시행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내용 살펴봤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와 관련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영은 기자, 앞서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했는데 실제로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생중계를 통해 모두 보셨겠지만 첫 기자회견 컨셉은 타운홀 미팅이었습니다. 이 대통령 자리를 중심으로 기자들이 반원 형태로 둘러 앉았고요. 대통령 좌석에는 별도의 연단이 없었고 기자 좌석과의 거리도 가깝게 배치됐습니다. 앞줄에 앉은 기자들은 말 그대로 대통령 숨소리도 들릴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대통령실은 격이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겠다, 또 탈권위적인 무대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외 언론 매체 기자 150여 명이 청와대 영빈관을 가득 메웠고요. 풀뿌리 언론이라 불리는 지역 기반 언론사도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질의응답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 진행이 됐는데요. 이색적으로 느껴졌던 건 질문할 기자를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손을 들면 대변인이 지목하는 게 관례였는데요. 이번에는 기자들이 투명한 통에 본인의 명함을 넣고 대표성을 띠는 일부 기자가 명함을 뽑는 방식으로 질문자를 선정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질문할 기자를 직접 지목하기도 했는데 국내 매체와 외신의 여성 기자들을 우선적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총 15명의 기자가 질문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정보다 길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에 이 대통령은 소통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곧바로 관저로 향해 비교섭단체 야 5당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의지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전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밝혔습니다.